12-1 자주 사용하는 스키마가 생각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스키마야. 작년 수능 2019년 수능이에요. 재작년 수능이죠. 2년 전. 여러분부터 2살 선배들이 본 수능부터 스키마라는 개념이 수능에 굉장히 핫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생각의 틀, 사고방식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우리 머릿속에 사고방식, 뭔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스키마다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보면 파트 1. 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스키마가 사람들마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어떤 측면에서 저 사람이 좋아, 어떤 측면에서 저 사람이 싫어,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죠. 그쵸? 당연한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직업에 관련돼서 이게 있는데, 대학 교수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똑똑한가 아닌가에 관심을 둔다는 거야. 직업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영업부장이라는 건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써 꼬셔서 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요소를 보냐면 이 사람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연예인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본다? 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본다고? 자기 직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파트 3. 자, 그러나 직업적인 측면 말고 뭐도 있냐? 습관에 의한 결정도 있어. 자, 어떤 스키마를 자주 사용하면 미래에도 더 자주 사용하게 돼 있어. 이런 거야. 직업과 관련이 없는 스키마로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지. 예를 들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에 집중을 둬. 그러면 미래에도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의 거짓말 부분에 집중을 두겠죠. 그쵸? 이건 직업적인 역량은 아니잖아. 거짓말에 원래 관심을 약간 직업적으로 둔다고 하면 뭐 형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의 직업과 관련 없이도 뭘로서만? 습관으로서만 그 스키마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이 어렵지 않죠? 자, 파트 4. 자주 활성화되는 스키마가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데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걸 자주 쓰면 당연히 그게 나의 일부분이 된다. 내가 생각하게 하는 나의 틀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직업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습관적인 측면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1 독해 첫 문장이고, 여기에서 할 부분은 인위치죠. 그쵸?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독해 포인트에서 내가 주로 잡고 있는 부분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부분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자, 제가 드렸던 해결책은 뭐야? 2단계로 나눠서 보라는 거지. 자, 인위치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쵸? 자, 일단 이 위치를 뭘로 끌어와야 돼? 컨텍스트. 앞에 있는 선행사 그대로 끌고 들어와야 돼. 자, 그 상황에서야. 자, 그 상황 안에서 타겟 펄슨은 마주치게 돼 있어. 자, 타겟 펄슨은 그 상황 안에서 마주친다. 오케이? 이렇게 일단 1단계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수식하는 게 결국 다시 뭐라고? 컨텍스트야. 컨텍스트에 옮기는 거야. 자, 상황인데 어떤 상황? 타겟 펄슨이 마주치는 상황.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2단계로 나눠서 그 문장 해석하고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하는 부분 다시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타겟 펄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예에서 보여줬듯이 평가자들이 있어. 평가자. 어떤 사람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평가당하는 사람이 여기서 타겟 펄슨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어휘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선생님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어딜 가서 갑자기 선생님 타겟 펄슨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근데 문맥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잡아내야 돼? 여기 이밸류에이터라는 평가자가 있고 타겟 펄슨은 뭐 하는 사람이야? 평가 당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의 관점에서. 오케이? 어떤 측면인지 알죠? 그렇죠? 항상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2-2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또 다른 이유. 다른 사람의 존재. 자, 여기는 이런 지문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주제만 보고도 그냥 이해하면 되는 지문이에요. 쉬운 지문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두가 운동 경기장에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야구장을 가면 아저씨들밖에 없었어. 오케이?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야구장에 가면 아저씨들만 야구장에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성차별 아닙니다.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게 어떤 느낌입니까? 경기만 보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성차별 아니에요. 예?
자, 이 사람들이 그 젊은 아가씨들이 경기장에 오는 이유는 뭐야? 그 응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보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야구 경기 자체를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비율적으로. 자, 파트 2. 그냥 그곳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 맥더걸 뭐 이 사람의 책에서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본능을 설명했어. 인간은 다 남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거야. 인간이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거. 자, 비바람 치는 경기장에 한 명씩 고립시켜서 10,000명이 경기를 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0,000명이 모여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박스 같은 걸 쳐놓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비를 맞으면서 한 명씩만 있는 거야. 그 경기장에. 그러면 몇 명 남겠냐? 안 남는다. 왜? 이 사람들이 대부분 경기장에 가는 이유는 뭐다? 이 경기장에 응원하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만 보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3. 창의력이 발휘되는 좋은 환경은 평온할 때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필기하게 되는 거죠. 평온할 때가 아니라 언제 그렇다고? 정신없을 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써주면 되겠죠. 네, 오히려.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필기는 책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숙제 자료에 하시고 꽂아놓고 나중에 정리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총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EBS 한 지문을 한 6, 7단계로 보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1단계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 푸는 거, 2단계 원장님 수업 듣는 거, 3단계 이거 스스로 공부하는 거, 4단계 수업 듣는 거, 그 다음에 이미 이걸 복습하면서 옮겨 적는 것까지만 해도 5단계야. 거기에다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거 한두 번 풀다 보면 6, 7번 하게 되면 인간이라면 6, 7번 한 것들은 웬만하면 기억이 나죠. 그렇죠? 내 스토리도 있는데. 자, 보면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했던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대부분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는 거니까. 자, 보면 자, 창의력은 고요한 평온함을 통해 잘 발휘된다는 믿음이 있어. 자, 산만함이 없이 조용히 차 마시면서 쓴 글이 창의적으로서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한 여자가 있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무런 방해 없고 나 혼자 조용히 차 마시면서 글 쓰면 그때가 제일 창의적인 글이 나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나 조용히 지낸 3개월 후에 창의적인 글이 안 나왔어. 자, 이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3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쓴 게 별 볼 일이 없어. 오케이? 자, 그 직후 이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었고 엄청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됐다는 거. 아이 낳았으니까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졌겠죠. 그쵸? 자, 그 결과 긴장된 상태에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아이들이 낮잠 자는 잠깐의 시간 동안 극도로 집중해서 글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생각에는 차 마시면서 조용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애 낳고 언제 봤다고? 애가 잠깐 낮잠 자는데 그때 막 글을 쓴 거예요. 마감하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죠. 자, 창의적으로 생각할 때 각성된 게 더 낫다. 여기서 갑자기 각성이 왜 나온 겁니까? 문맥에서 끌어와야지. 여기서 각성됐다라는 것은 바쁠 때라는 느낌이죠. 그렇죠? 뭔가 긴장되고 내가 극도의 집중이 필요할 때. 자, 마음이 평화로운 것보다 극도로 집중하거나 바쁜 것이 훨씬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기가 좋다라는 거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창의적인 결과물이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뭐 벼락치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 외부의 변화는 나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 보면 이것도 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자, 일어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에요. 외부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거고 나에게 달려있다는 건 내면을 얘기하는 거야. 외부와 내면을 나눠서 글을 이해하세요. 자, 외부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부 세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간에 보면 제가 다 뺐는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 안 좋을 때 뭘 탓합니까? 외부를 탓하게 되어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 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다. 이런 약간 철학적인 깨달음에 대한 얘기예요. 자, 효과적인 변화는 외부의 강제적인 수단에서 나올 수 없고 사람들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 이건 약간 세뇌에 관한 느낌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하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내면에서 나를 믿게 만드는 게 솟아져 나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함. 자, 1, 3달러까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자, 뭐만 생각하면 돼?
뭔가 외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변화해야 된다? 내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는 잘 통하지 않는다? 외부적인 강제적인 것들은 통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 지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0-5 델파이 기법의 장점입니다. 12-5. 자, 보면 자,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을 할지 말지 여기에서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데, 이거 여러분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한 번씩은 읽어봤기 때문에 무슨 신전인지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했을 수 있지만 그런 장면들은 떠오르죠. 이게 뭐 전쟁을 하기 전에 어디 신전에 가가지고 막 신탁을 받는 거, 혹시 이거 약간 세대 차이 날까봐 말 안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 300 영화 봤습니까? 스파르타 그거? 안 맞나요? 예. 저는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이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신탁을 받아요. 다음 시간부터 안 쓰겠습니다. 얘는. 자, 어쨌든 자, 현대 전문가들의 집단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름을 따서 어떻게 한대요. 이름만 딴 거예요. 어떤 방식을 딴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질문과 피드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뭔지 모르죠, 아직. 보면. 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이 프로젝트의 5가지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오케이? 뭐 어떤 설문지를 주는 거야. 전문가들한테 딱 줘. 그러면 자신의 답변과 이유를 익명으로 쓴 후에 써. 그러니까 내 설문지가 있었잖아. 그럼 내 답변을 쓰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답변과 이유를 봐. 근데 다 어떻게 본다고? 익명 어디 갔죠? 익명으로 보는 거야. 누가 했는지 몰라. 그냥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거야.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바꾸게 되면 바꾼 이유를 쓰고 안 바꿨으면 안 바꾼 이유를 써.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찢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다른 사람들 거 보고 바꿨어. 그러면 내가 왜 바꾸게 됐는지 쓰고, 안 바꾸고 난 내 입장을 그대로 갔어. 그러면 안 바꾼 이유를 쓴다는 거야. 오케이? 자, 집단의 공동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다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이 과정을. 한 번 했어. 그러면 몇 명은 바꿨고 몇 명은 안 바꿨지. 그러면 몇 명이 바꾼 거를 또 보여줘. 그럼 너 또 바꿀래 안 바꿀래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5명의 의견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겠죠. 그쵸?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자, 합의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뭔가 문제점이 사라지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생기게 돼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만약에 친구들하고 밥 메뉴를 결정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나 햄버거 먹을래 이랬는데, 무슨 햄버거야, 떡볶이 먹자 이러면 떡볶이를 먹어도 괜찮은데 갑자기 빡치죠. 저 새끼가 감히 내가 햄버거 먹자 했는데 날 무시해? 이러면서 난 떡볶이 절대 안 먹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그럴까? 감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좋은 수단이 델파이 기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델파이 기법은 자신의 의견에 이유를 붙여가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기법이야. 그래서 효과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익명이어서 첫 번째로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유도 쓰는 거니까 뭔가 효과적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어려움은 역시 없을 것 같고. 자, 12-5의 독해 첫 문장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하고 싶은 게 뭡니까? to which죠. 그렇죠? 지겹게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자, 보면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쵸? 그리고 선행, 이 example 해가지고 괄호 있기 때문에 선행사는 questions겠죠. 그쵸? 자, questions를 끌고 오세요. 자, 그 질문에다가 그들은 그의 의견이나 이유를 다는 거야. 그 질문에다가 그들은 그들의 의견이나 이유를 달아.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수식하는 거지. 자, 모든 참가자들은 뭘 받냐면 질문지를 받게 되어 있어. 근데 그 질문지는 어떤 질문지야? 그들이 그들의 의견이나 이유를 쓰는 질문지다. 이렇게 2단계로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 사회 구조가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한다. 자, 이거 주제만 딱 보고도 여러분이 떠올려 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회 구조가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한다. 비슷한 지문 이미 우리가 한 거 있죠. 기억납니까? 몇 번인지는 여러분이 기억 못해도 돼. 기억나요? 기억 안 난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다 안 나는 것 같군요. 기억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6명은 뭐죠? 기억이 나지도 않고 안 나지도 않는 건 선택지가 2개인데 항상 이런 걸 느끼죠. 그렇죠? 손을 들기 싫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12-6. 자, 3-3을 펴보세요. 자, 우리가 세운 이론이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이 3-3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뭘 좀 강조했냐면 의미가 한번 확장된다고 했었어. 뭘로써? 처음엔 이론이었다가 제도로 확장됐다 했죠. 마지막 단락에서. 그 확장된 거랑 얘랑 똑같은 거죠. 그쵸? 오케이? 사회 구조가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한다. 즉, 사회 제도가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한다. 똑같은 얘기죠. 아주 두 지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건 뭡니까? 2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지문으로 나오는 간접 연계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뭔 얘기했냐면 6월, 9월 수능의 연계성을 느끼는 선배들이 많았다. 6월, 9월에 둘 중에 하나 나오고 수능에 나머지 하나 나오는 그런 형태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잘 대비하세요. 알겠죠? 자, 지문 내용도 깔끔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자, 사회학의 기본 개념이야. 자, 사회 구조가 사람들에게 위력을 강제하고 직업,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이게 3-3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3-3 잠깐 다시 볼게요. 폰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학문에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이. 그 고유한 위치가 뭐였다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똑같은 구조로 글이 가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파트. 여기서는 예가 등장해. 예를 들어 투갈로 대학 학생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건축학을 가르치면서 흑인을 입학시키지 않았대. 자, 이건 뭔 얘기냐면 대학이 둘 중 하나만 했다는 거야. 건축학을 가르치던가 혹은 흑인을 입학시키던가. 이건 약간 당시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 건축학이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건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고, 건축학을 안 가르치는 학교들은 흑인들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사회적으로 딱 구성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4세에서 5세에는 흑인하고 백인이 친구들이 됐어. 어떤 느낌이야? 이거는 약간 우리 사회에서도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는데 4살, 5살 애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넓다, 니네 집은 좁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근데 14세에서 미안합니다. 15세에는 흑인, 백인 사이에 장벽이 생겼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무언가 인식이 생긴 거야.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도 지금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유치원 때 내 친구가 부자인지 아닌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중학생쯤 되면 쟤는 잘 사네, 못 사네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자,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 증거죠. 왜? 어렸을 때는 얘네가 뭘 안 해? 백인이라고 흑인을 싫어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오케이? 얼굴색이 달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뭐가 그렇게 만들어? 사회 구조가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치? 얘네가 커가면서 느꼈을 거 아니야. 아, 백인하고 흑인은 다르구나. 분리돼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자, 파트 4. 그러므로 투갈로 학생은 사회학적 관점을 잘 받아들인대. 이거는 뭐냐면 얘네가 이거는 좀 빼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걸 경험을 했다는 거야. 얘네들이 직접 경험했어. 어렸을 땐 흑인 백인 친구였는데 나중엔 아니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좋았다 정도인데, 이거는 약간 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 가지 더 연계 가능성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 지문의 특수성, 이 두 가지 지문에. 자, 이 지문은 주로 뭘로 써갔냐면 예시로 갔죠. 그쵸? 그 인간 본성 이론에는 예시가 없었어요. 이론적인 측면이 있고 예시적인 측면이 있죠. 둘이 간접 연계됐을 때 뭘로 나오기 굉장히 좋냐면 2문제짜리 장문으로 나오기도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왜? 처음에 이론 나오고 그 다음에 예시 나오고 이런 식의 연계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챙기고 꼭 확인해 줘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났고, 이따 원장님 수업 끝나고 다시 들어올 겁니다. 이거 문제 때문에.